저희가 왠지 이렇게 멋진 작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왠지 박수도 조용히 쳐야 될 것 같고 신나게 치셔도 됩니다. 신나게 쳐도 됩니까? 되게 뭔가 목소리랑 박수 소리랑 다 좀 울려가지고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 조심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냥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듣다가 너무 신나면 춤춰도 됩니까? 춤춰주셔도 돼요. 네. 같이 춤춰 주십니까? 춤은 저는 추진 않겠습니다. 감상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전에 대구가 현대미술의 메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맞는 말을 했나요? 이 대구 하면 사실 이제 근대미술의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현대미술이 태동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1970년대 그 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현대미술제라는 게 이제 그 개최가 됐어요. 보통 이제 미술제라고 하면 그 실내에서 뭔가 이제 뭐 전시를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 대구 현대미술제를 통해서 이제 실외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설치를 하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그 지금의 이제 강정에 있는 현대미술제가 이제 대구 현대미술의 어떤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오늘 이야기할 거리가 넘쳐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현대미술의 이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술의 성지 세 도시를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술가 도시를 테마로 이렇게 그 좀 정한 이유는 어떤 예술이 부흥하게 되는 이제 그런 도시의 환경이나 이제 도시의 철학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그 큐레이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한번 제가 여행을 이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튜브처럼 생긴 이게 뭐냐면 그 런던에 있는 지하철 로고예요. 그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첫 배낭여행을 런던에 도착을 해서 이제 히드로 공항을 나와서 런던 이제 중심가로 가려면 이 지하철을 타야 되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하철이 의외로 너무 작고 좀 많이 낡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성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지하철 얘기냐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런던의 지하철이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이거든요. 오래된. 네. 그래서 올해 나이가 이제 160살입니다. 160살이요? 네. 그럼 160년 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 18세기 산업혁명을 이제 가장 먼저 이룬 이 영국의 런던에서 그 세계 최초의 그 지하철이 개통을 하게 돼요. 와, 그때는 사실 뭐 저희는 거의 진짜, 조선시대쯤이잖아요. 조선인데. 그렇죠. 조선 후기 시대죠. 이제 19세기 중반에 그 영국 런던은 세계 최강국의 이제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도시로 많이 유입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교통이나 뭐 이제 오염도 심해지고 이제 전염병도 이제 돌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마차가 끄는 그 말이 똥을 너무 길에다가 많이 싸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 더러웠다고. 네. 양도 많아요, 말은. 그렇죠. 봐요. 그래서 그 주 이동 수단인 이 마차가 이제 지나가면은 그 좁은 그 런던의 도시가 정말 많이 이제 그 오염이 되는 거예요. 똥밭이 됐겠네요. 그렇죠. 똥밭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찰스 피어슨이라는 이제 법무관이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땅 밑으로 다니는 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웃집에 그 정원에 두더지 한 마리가 이제 땅을 파서 엉망으로 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죠. 그럼 지하철 다니는 데는 두더지가 판 거예요? 두더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발명품에 그 자연이 굉장히 이제 많은 영감을 또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더지가 땅을 파는 그 모습을 보고 땅으로 다닐 수 있게 우리도
해보자. 그렇게 이제 발상을 이제 해서 이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이제 지하철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그 런던의 최초의 그 지하철, 세계 최초의 지하철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 사실 이제 19세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좀 감이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술에 있어서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실 오늘 1863년 저 숫자가 굉장히 이제 뒤에도 나올 거고 중요한 해입니다. 자, 1863년에 사실 그 영국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로 잠깐 이제 가볼게요. 사실 이제 그때 프랑스가 이제 여전히 예술의 그 중심이었던 도시였어요.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로 이제 꼽히는 게 바로 그 낙선전이라는 전시예요. 아, 떨어진 작품들을 모아놨다.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낙선전이에요. 그러면 낙선전. 화가 그 당시 화가들은 낙선전에 나가면 기분이 좋았나요? 별로였나요? 원래는 살롱전에 이제 본인의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그림이 왜 떨어져? 이렇게 이제 여론이나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 그 나폴레옹 3세가 그러면 낙선전을 만들어 줄게 해서 그 살롱전 옆에 그 낙선전을 열게 됩니다. 바로 옆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 낙선전이 우리가 오늘날 그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이 미술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가 된 거예요. 왜죠? 네, 바로 그 이 논쟁적인 작가 때문입니다. 그 에두아르 마네라는 마네. 작가예요. 네. 자, 그런데 이 1863년에 그 해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작가가 바로 마네가 아닌가. 왜냐면 낙선전에 출품한 이 작품이 뭐 야해요? 이슈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풀바디의 점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 올랭피아라는 같은 해 1863년 그 해에 이제 두 작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낙선전에 출품한 저 풀바디의 점심이 뭔가 이렇게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림이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나체를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서 그런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나체로 있지만 남성은 옷을 다 그 입고 남자만 있죠. 옷 입고 있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저 뒤쪽에 있는 그 여인은 물가에서 이렇게 뭐 씻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또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 미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또 흔히 어떤 걸 주제로 삼아야 된다? 좀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 마네는 그런 전통을 깨부시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을 이제 그린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그 파리의 그 부르주아들이 낮에 이제 이 직업 여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는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사회 고발 그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말 이 많겠네. 그림을 본 부르주아의 그 마음은 편치가 않았겠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 여성이 이제 이 관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뭔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면서 결국 그 마네를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그림도 아니야. 게다가 형태나 색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기존에 보던 어떤 눈에 익은 그 뭐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덜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논쟁적이었던 저 문제라기보다 탈이 많았던 저 작품이 실은 그 우리가 오늘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 현대미술의 가장 시초가 되는 작품입니다. 만해하면 사실 인상주의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볼 게 바로 이 인상주의.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면은 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풍경에 대한 어떤 그 인상, 자기의 감각,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죠. 주관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자유가 생긴 거예요, 작가한테. 이걸 내 마음대로 내 감각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자유가 생긴 거죠. 그림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떤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룰을 깬 게 바로 이제 이 인상주의 이제 현대 미술의 시작점이 되는 미술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